도덕경은 중국 춘추 전국시대 사상가인 노자가 지었다고 전해지는 책입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유명한 동양 고전이지만 한자가 많고 문장도 난해해 읽기가 쉽지 않은 책이죠.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과 비교하면 노자와 도덕경은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과거의 유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노자의 철학을 경영에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 애플, 구글, 아마존 등 실리콘밸리 기업이라면 믿어지시나요? 책 실리콘밸리로 간 노자를 통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도덕경 12장의 핵심은 본질은 단순함에 있다 입니다. 여기서 도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도는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것에서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즉 노자는 미니멀리즘의 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때론 너무 많은 정보와 선택지가 우리를 도와주기는커녕 피곤하게 만드는 것처럼 오만 가지의 색깔, 소리, 맛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스티브 잡스는 단순함은 궁극의 정교함이라는 레오나르도 다비치의 말을 금가옥조로 여겼습니다. 애플이 만든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는 철저한 미니멀리즘의 산물로 디자인이 단순하면서도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잡스가 애플에 구현한 미니멀리즘은 수많은 애플 마니아를 탄생시켰고 애플을 세계 최고 기업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애플이 출범할 당시 컴퓨터 업계를 지배하고 있던 기업은 IBM이었습니다. IBM의 메인 프레임은 무척 커서 그걸 본 사람들은 위압감을 느낄 정도였죠. 디자인도 복잡해서 사용자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IBM 컴퓨터는 정보 처리 능력이라는 면에서는 뛰어났지만 사용자의 편리성, 정서적 친밀감이라는 관점에서는 부족했습니다. 반면 잡스는 작고 간결하며 사용하기 편한 것에 제품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색과 소리, 맛이 사람의 감각기관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처럼 크기가 크고 디자인이 복잡하면 안 된다는 게 잡스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잡스는 애플 기기들의 디자인을 최대한 작고 단순하게 해서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덜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맥시멀리즘을 버리고 미니멀리즘 전략으로 사용한 것이죠. 잡스는 미니멀리즘을 컴퓨터에 입혀 사용자의 편리성, 디자인의 심플함을 최대치로 끌어올렸습니다. IBM은 컴퓨터 업계의 제국이라 불렸고 메인 프레임은 공룡처럼 비대했습니다. 그러나 잡스는 이러한 거대함을 걷어내고 소박하고 간결함으로 빈 공간을 채웠습니다. 이 장의 핵심은 자신이 이루었다고 해서 소유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만물을 생성시키면서도 생색내며 자랑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지 않습니다. 공을 잃은 후 그거에 집착하지도 않죠. 아마존은 인터넷 서점의 효시가 아니었습니다.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을 창업할 당시 미국에는 이미 북스닷컴 같은 온라인 서점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아마존이 이들을 제치고 더 크게 성공한 이유는 제프 베조스가 그들보다 미래를 더 멀리 내다보았기 때문이죠. 온라인 책 소매상으로 출발한 아마존은 아마존 웹 서비스 론칭을 기점으로 첨단 테크놀로지 기업으로 탈바꿈합니다. 클라우드라는 신개념을 도입했고 저장 공간, 데이터베이스, 컴퓨팅 파워, 메시지, 결제 등 인프라를 파는 사업을 성공시킵니다. AWS의 성공은 제프 베조스의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웹의 개방성을 믿고 고객들이 아마존의 웹에 와서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게 했습니다. 서버에 남는 공간을 임대해줘서 개발자들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라도 아마존의 서버에서 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AWS는 아마존이 개발했지만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개방했습니다. 개발자들은 누구든지 그곳에 들어와 자신의 독자적인 앱을 개발했는데 어떠한 문턱도 제약도 규제도 없었죠. 아마존을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잘 나가는 혁신 기업으로 키운 것은 자신들이 개발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생이분류, 즉 무소유의 전략 덕분이었습니다. 소유가 아니라
무소유의 관점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자 더 넓고 더 큰 시장이 그들을 기다렸고, 결과적으로 아마존은 예전보다 더 큰 가치와 더 많은 매출을 만들었습니다. 11장의 핵심은 혁신은 덜어낼 줄 아는 과감함에 있다입니다. 노자 사상의 핵심은 무의지치입니다. 비어있는 상태는 무와 같은 개념으로 비움은 도의 속성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릇이 차 있으면 물이나 밥을 담을 수 없고, 방이 차 있으면 사람이나 물건을 들여놓을 수 없는 것처럼 사물의 쓰임새는 무에서 출발한다고 노자는 말합니다. 즉, 비워야 채울 수 있는 것처럼 무임함으로 만물을 낳을 수 있고, 무가 있어 유가 쓸모있다는 것이죠. 구글은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대표 기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구글의 시작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작은 검색창 하나가 구글을 성공으로 이끈 핵심 비결 중 하나였죠. 구글 이전에 인터넷을 지배했던 야후는 홈 화면을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뉴스, 스포츠, 날씨, 쇼핑, 게임 등 방문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콘텐츠를 풍부하게 진열했습니다. 야후는 사용자들이 홈 화면에 오래 머물길 바랬는데, 구글은 정반대였죠. 구글의 홈 화면을 보면 검색창 하나만 덩그러니 있을 뿐 나머지는 텅 비어 있습니다. 마치 사막을 연상케 하는 것처럼 말이죠. 구글은 방문자들을 억지로 붙잡아 두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용자들은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한 후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가 있는 곳으로 바로바로 이동합니다. 야후가 홈페이지를 화려하게 장식해 방문자들을 가능하면 오래 붙잡아두는 유의의 전략을 썼다면, 구글은 무의의 전략을 썼고 결과는 구글의 승리였습니다. 비움의 미학과 무의지치를 기초로 설계한 심플한 구글의 검색창에 사람들은 오늘도 열심히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 아마존, 구글의 경영 이념에서 공통적으로 노자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데, 그 흔적은 미니멀리즘, 개방성, 비움입니다. 이처럼 노자와 도덕경은 나와는 상관없는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극히 현재의 고민이자 이야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습니다. 노자와 실리콘밸리의 접점을 더 알고 싶으시면 책 실리콘밸리로 간 노자를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